쉽게 프리즘 회원사로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예비 창업자분들도 다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 프리즘 회원사로 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리즘에서 다양한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와 일정을 잡아서 온오프믹스와 같은 곳에 강의를 하고 있다고 다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온오프믹스에서 프리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강의나 강연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창업 컨퍼런스와 해커톤 또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 행사와 같은 네트워킹 행사도 연 4번에서 5번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테크 코리아와 같은 박람회 지원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저희의 연역은 2016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정부기관, 단체 모두들 저희들이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고, 이제 저희는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던가 VC와 함께하는 투자 매칭을 할 수 있는 행사 등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은 저희 웹사이트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프리즘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으며, 키노트 스피치인 크립톤의 메이글 이사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두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소수의 사람들과 이렇게 서보기는 또 처음인데, 네, 이제 30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립톤이라는 AC 엑셀러레이터고요. 엑셀러레이터 회사고,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제 19년 차를 하고 있는 크립톤이라는 투자사의 김메이글이라는 영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스타트업 글로벌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앞서 저희 회사의 이력을 보면요,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에 많은 엑셀러레이터나 VC 쪽 많이 생기고 있지만 AC로는 유일하게 상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2건 정도는 제가 투자 발굴부터 상장 컨설팅하면서 상장을 한 기록들이 있고요. 회사를 다니게 된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제가 19살 때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한 번쯤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만 19세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한 10,000년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다 보면은 모든 거를 해보잖아요. 직접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한 100년 연습하면 가수 하겠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 1000년 공부하면 의사 하겠죠. 그런데 영원히 살던 사람이 10,000년밖에 못 살면 뭘 하지? 10,000년을 살는 사람이 1,000년밖에 못 살면 뭐 하지? 그리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100년 좀 넘어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직업이 영원한 것에서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20살부터 30살 요 한 딱 10년, 사실 30 넘어가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10년간이 저에게는 모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년간 제가 뭘 했냐면은 대륙 5개를 다 돌자. 그래서 모든 대륙을 다 돌아보자.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최소 2년은 그 나라에서 텍스를 내고 살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뭐 아시아는 이제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살았고요. 그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쪽 살다가 오스트리아, 호주죠. 호주에서 한 2년 살다가 폴란드에 넘어가서 한 2년, 우크라이나에서 5년, 그래서 한 15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다가 재작년 정도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계기도 그냥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글로벌 진출시키는 일을 도와줘라 라고 하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델은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정말 해외 진출을 못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가장 살면서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또 나가시기 또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정말 글로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연을 하면은 시간을 길게 주시는데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하니까 빨리 저 약간 이렇게 저지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싸이월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싸이월드가 있었고 크립토커런시, 그 도토리라고 하는 위대한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싸이월드의 시스템이 왜 실패했을까에 집중하세요. 왜 싸이월드를 우리가 키우지 못했을까에 집중을 하시거든요. 매우 아쉽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시절 약 10년 전 정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내부에 그 인터널한 SNS가 있었어요. 저희는 싸이월드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도 각기 갖고 있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페이스북이 점령을 했죠. 페이스북이 점령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 작년 기준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페이스북의 지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페이스북을 이기는 기업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죠. 인스타그램 같은. 근데 반드시 그들이 인수할 겁니다.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기 힘듭니다.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구글이 그 기업을 인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 포지셔닝들마다 그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라인이 있고, 그 영역에서 그 헤게모니와 환경을 장악하고 나면요, 상당히 그 분야에 진입하기가 힘들고, 한번 진입되고 나면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쪽의 스타트업이라던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넘어가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즌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좀 더 딥하게 보면은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우연이었을까? 과연 우연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라고 보면요, 절대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진입했던 것들과 그들의 그 테크놀로지가 우연은 절대 아니었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같은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내지요. 각 분야마다 사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찾아보시면 좋고요. 같은 하이프 사이클에서 작년에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뭐 회색으로 된 거는 2년 미만의 이 기술이 굉장히 유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된 동그라미는 2년에서 5년, 짙은 동그라미는 5년에서 10년.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딱 보고 있는 라인 중에 AR이라고 불리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왔겠죠. 5에서 10년 안에 진짜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가장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하늘색으로 막 가장 뭐 많이가 5G라던가 블록체인도 지금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 성행하고 있는 기술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작년 게 재밌진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010년도에 같은 하이프 사이클이에요. 매년 트래킹을 해보시면요, 2010년도 같은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라던가 3D 프린팅 그리고 AR에 관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표를 사실 저는 거의 분석하다시피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이 5G를 하겠다라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5G는 이미 10년 이상 디벨로핑이 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원천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AR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미 10년 이상 거기는 있었던 영역이고요. 저희 나라가 인지하지 못했지언정 AR이라고 하던가 4D라고 하던가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10여 년 이상 해왔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딥하게 연구를 하던 분야였어요. 저도 블록체인도 지금 우리는 막 했지만 제가 한 5에서 6년 정도부터 블록체인은 스터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기술이든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인지할 정도가 되었다면은 그 기술은 이미 10년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타트업이잖아요. 원천은 그래 아주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고 원천이 있든 원천이 있지 않든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든 아니면 또 다른 레벨이든 기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글로벌 진출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장표를 보셔야 돼요. 자, 스타트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스타트업은 반드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검증해서 나의 아이디어가 있고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수요자를 발굴합니다. 공급은 나의 아이디어겠죠? 근데 수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지면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 가격이 뭐 세일즈를 해서 프로덕트에 대한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우리가 삽입해서 광고에 대한 수익일 수 있고 뭐 유튜브의 수익일 수도 있고 그럼 과연 이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어떤 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낼까? 하는 고민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가격을 확정하고 나면요. 요 단계에 이릅니다. 투자 유치를 하겠죠. 이걸 하다 보니까 괜찮아. 될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인력이 3명 정도는 더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떤 설비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에 투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이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는요. 큰 어떤 기업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할까요? 투자 유치가 끝나자마자 대표님들은요. 거의 멘붕에 빠져요. 왜냐? 자금이 들어옴과 동시에 사실 인력이 늘어나고요. 인력이 늘어났으니 파이낸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과 동시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마케팅하고 PR을 해야겠죠. 그러면 계약서를 많이 쓰게 됩니다. 리갈 이슈가 당연히 또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이 기능이 한 번에 생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난 아이디어만 있었고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마켓 테스트 MVP를 돌려봤는데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내가 투자를 받았더니 미쳐버리는 거죠. 거의 죽어갑니다. 네. 열심히 했더니 세금이 막 나오더니 또 했더니 또 마케팅 하면서 뭘 이거 하려다니까 저걸 하려다 보니 이거. 근데 막 이걸 하려다 보니까 IR을 해야 되는 또 순간이 와요. 그리고 내가 정신을 딱 한 1년 정도 보내고 나면 핵심 인력들이 퇴사한다고 옵니다. 그런 이상하게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어떤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고 저희 엑셀러레이터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밸런스를 잡는 일을 합니다. 모든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다 처음 해보시는 일이고 소수의 인력, 최소의 그 인력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 레벨링이 문제가 없는지를 받은 일을 하고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이 순간에 반드시 튀어나오는 건 경쟁사입니다. 자, 경쟁사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야놀자가 있으니까 여기어때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요기요가 있죠. 왜냐? 그 시장을 몰랐을 뿐이지 그 시장은 실로 괜찮은 시장이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시장에 누군가가 선두적으로 깃발을 꽂는다면 반드시 경쟁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이 에리아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경쟁자가 나타난다 하여도 나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특허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을 수는 있어요.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배드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경쟁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전략은 멘토분들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내부의 전략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이 스트럭처를 갖춰 있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경쟁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튀어갈까의 전략은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그렇게 말할 최소한 3, 4명의 굉장히 질 높은 멘토분들을 가지고 계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전략까지 하고 나면은 이 전체 밸런스에 항상 사실은 이렇게 보고 계셔야 돼요. 내가 HR에 문제가 없나? 파이낸스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각기 분야에 한 명씩의 전문가를 저희가 고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드시든 자문으로 드시든 또는 그 내부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든 이 모든 영역들을 분리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이 끝나고 나면 경쟁사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안 할 수 없겠죠. 네, 그 마켓을 넓혀가는 일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이템별로 조금 다릅니다. 아이템별로 좀 다른데 이 시장 확대를 하실 때 시장 확대가 하고 나면은 내 아이템을 전체 확장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카테고리로 신규 아이템을 발굴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때 국내보다는 오히려 글로벌에 조금 더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국내는 저희가 되게 애매한 게요, 인구수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6천만이라는 인구수는요, 내 수로도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구름처럼 뭉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수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이 성장할 때. 그 기업들이 치고 나가고 그 기업에서 1차 벤더든 2차 벤더로 활동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점점 대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그 기업군이 무너지면서 저희가 딱 우리 내수로만 보기에는 너무너무 시장이 많이 죽어 있죠. 특히 이제 인력 시장이라고 불리는 공장들은 다 외부로 빠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어떻게 글로벌을 나갈 것인가는 아이템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 해외 진출의 4단계는 기업을 하세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예요. 글로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이티브 스피커만큼의 영어를 등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관가하세요. 정말 실제로 네이티브한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파트너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저도 약간 기업에 있었는데 기업의 모델로 쓰고자 했던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모든 한국 분들이 야, 얘가 예쁘다, 얘로 하자. 근데 모든 그 국가분들이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걔 너무 약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어디 무슨 여장부 같은 애를 메인 모델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되냐, 이게 너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쁜 거랑요, 그들이 봤을 때 예쁨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쿨함이랑 그들이 생각했을 때 쿨함이 달라요. 저희는요, 이 문화 중에 하나지만 저희는 눈이 예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는 모든 이모티콘은 이렇게 돼 있죠. 갈매기죠. 근데 외국인들은요, 입이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쓰는 이모티콘 잘 보시면요, 입에 중심이 다 있어요. 눈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땡땡해서 요런 게 생겼죠. 이모티콘조차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모티콘 카카오 너무 귀엽잖아요. 외국 애들한테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어디서요 게이 같은 걸.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예쁘고 무엇이 그들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느냐가 다릅니다. 자, 월마트에 저희가 세일즈를 가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월마트에 납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월마트의 AI 시스템이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냐면 프라이스 레벨링을 쫙 합니다. 그리고 동일 상품일 때 자동으로 내려버려요. 걔네들은 그 정도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을 가지고 월마트에 딱 납품을 하려고 하면 패키징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그조차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딱 정확하게 프레임 안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패키징 사이즈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서플라이 하는 친구는 당연히 그 스탠드에 맞춰서 바이어를 만나러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날 것을 가져가요. 도대체 그게 전시를 못합니다. 전시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면 바꿔와 라고 하지만 바이어들이 얼마나 바쁜데 2번 만나주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조를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 납품을 하고자 하시면은 거기에 납품되어 있는 걸 구매를 하셔서 그들의 스탠다드를 보셔야 돼요. 표기하는 거, 만약에 표기하는 원자재를 어디까지 하는지, 어떤 인증을 받는지, 그리고 패키징 컬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패키징 라인에 걔네들 만약에 뷰티라면 뷰티 전체 라인의 컬러를 어느 마트에서든 월마트가 됐든 어느 곳에서 자기가 핑크로 맞춰놨는데 저희가 만약에 갑자기 거기다 대고 보라색을 가져가면 안 받아줘요. 패키징 스탠다드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거의 뭐 책으로만 해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거 세일즈 하겠다라고 하면 만나주긴 합니다. 컨퍼런스 하면 막 위대한 애들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왔다가 명함 주고 받아요. 넥스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들이 받아주고 싶어도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세일즈 할 때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대표 혼자 나가요. 그래서 막 대답을 해요. 외국 애들은요 4명이 나갑니다.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대표,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프라이스, 네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패키징뿐만 아니라 마케팅 매니저. 보통 매니저 4명이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스트 싸움에서 안 되겠죠. 4명이나 하려면 비행기 값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글로벌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기투자한 회사들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조건을 몇 가지를 다는데 첫 번째가 국내 다 접어요. 저는 국내를 좋아하지 않아요. 국내 시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웬만큼 하지 말자. 해외에 집중합시다. 아니 이사님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해외에서 가장 잘하는 플레이어 잡아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잡을 수 있어요. 그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를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막 맺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다 시켜야 돼요. 그거는 뭐 나중에 사례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기술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인데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잘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 한국은 되게 좋은 뭐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세미컨덕터를 굉장히 잘할 거야 기대하는 바가 있고 저희가 미국에도 기대하는 바가 있죠. 금융. 사실 미국 시장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는 숫자예요. 많은 돈이 흐르니까 여기는 금융이 정말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제조라는 것은 동남아시아에 기대하죠. 각기 국가마다 기대하는 기대 포인트가 있고요. 그러면 그 기대하는 거 안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의 경쟁사를 국제적인 레벨을 놓고 딱 보셔야 돼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얘야. 혹은 나랑 똑같은 애가 얘인데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해. 이 명확한 아날리시스가 국제적인 레벨로 없으면 사실은 글로벌 진출이 힘듭니다. 왜냐?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너는 걔랑 뭐가 다른데?
너보다 걔가 뭘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너는 걔네보다 뭘 더 잘하는데 그러면 대기업이 몇백억 넣었을 때 너가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말해줘.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포지셔닝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끝으로 사람이죠. 보통 해외로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디렉터 레벨을 만나려고 하세요. 근데 디렉터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아주 사업이 성숙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만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 막 초기의 기업이라면 우리 사업이 정말 라이트한지 우리 포지셔닝이 이 나라에 가기에 이 지역에 가기에 정말 라이트 포지션인지 그거를 분석하기에는 디렉터 레벨보다는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했을 때 자 그러면 너가 이 일을 나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 혹은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을 정말 단단하게 맺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해외를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정말 재밌는 게 벤더가 프랑스 친구였어요. 프랑스의 친구였는데 저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해요. 네, 훨씬 열심히 이러고 저희가 제작한 어떤 유튜브 제작보다 한 100배 정도 잘해서 그 유럽 전체를 다 마케팅을 자기 혼자 다 하고요. 그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해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일하고 싶어해요.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랑 일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실은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아직 외국에서 봤을 때 전쟁 중이어가지고 저희 그런 게 있어요. 해외 기업들한테 막 제가 막 미팅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유일한 국가다. 모든 국가는 종전을 셀레브레이션 하지만 우리는 스타팅을 셀레브레이션 하는 유일한 국가다. 저희는 아직까지 종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6.25를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리스크. 매우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감지도 못하는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생뚱맞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찾아 나서셔야 되고 끝없이 문을 두드리셔야 되고 문을 두드리시기 전에 내 아이템과 상품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정말 국제 레벨에서부터 다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이게 2019년 6월 17년 기준에 이제 선머리된 이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점점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디지털 기반이죠. 네, 데이터를 3차에서 4차가 뭐가 다르냐? 아톰이 비트로 가는 상황이다. 모든 아톰들이 비트로 가는 비즈니스들은 가치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오늘 만나뵀던 대부분의 앞에 데모데이가 됐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톰에서 비트로 만드시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는 실질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고 그 국제시장에서 지금 플레이어들 대비 우리나라의 솔루션이 좋지 않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솔루션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플레이어 중에 누가 국제시장으로 뛰어갈 건가? 뛰어가기는 잘 뛰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라이트한 방향으로 뛰어갈 건가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페이스북 만약에 하시면은 좀 매글김 검색하셔가지고 메시지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저는 국내 말고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있으시면은 나중에 언제든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